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김유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딥러닝 for Anomaly Detection 리뷰 논문을 통해 백그라운드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에 대해 살펴본 후 Evaluation of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시리즈 논문에 제시된 방법론과 실험 결과를 통해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에서 어노멀리 스코어링과 모델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딥러닝 for Anomaly Detection 리뷰는 ACN Computing Survey 2020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총 27회 인용되었고 Evaluation of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Series 논문은 2021년에 IEEE Transaction on Neural Networks and 러닝 시스템에 게재된 논문으로 총 27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 구성은 해당 장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논문 선정 배경으로는 이상탐지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딥러닝 기반 모델을 파악하고 서베이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를 추후 백그라운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실무의 입장에서 복잡한 모델을 이용하여 이상탐지 성능을 높이기보다는 스코어링 펑션을 활용하여 이상탐지 성능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해당 논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탐지 논문을 쓰거나 파이프라인 구축 시 적절한 성능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 논문을 해당 세미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 On Evaluation of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시리즈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먼저 살펴보면 해당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모델을 많이 적용하여 이상탐지 성능을 높이려는 것보다 이상치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현업에서 이상탐지 여부를 이벤트 단위로 판단하므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성능평가 지표를 제안한 점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의 개괄적으로 이상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노멀리 디텍션이란 정상과 불량을 구분하여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론으로 이때 불량, 이상치란 대다수 정상 데이터와 다른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금융, 의료, IT 등 여러가지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G로는 사이버 침입을 판단하거나 금융 데이터 관련 불법 행위를 검출하고 공장에서의 설비의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론 등이 있습니다. 이상치 종류는 각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패턴에 따라 포인트 단위로 보았을 때 이상치를 판단하는 포인트 아웃라이어와 데이터가 놓인 조건에 의해 이상 여부가 판단되는 컨텍스추얼 아웃라이어, 관측치가 하나하나 아웃라이어가 아니지만 전체 패턴으로 봤을 때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이상으로 판단되는 컬렉티브 아웃라이어 등이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면 A의 경우 데이터의 각 포인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로 포인트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고 B의 그림의 경우 맥락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 데이터를 가져야 하지만 갑자기 해당 맥락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가 발생하므로 이를 컨텍스추얼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상 데이터의 데이터 자체 값은 이상 값은 아니지만 모아져 있는 패턴 자체가 전체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컬렉티브 아웃라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인 비교 범위에 따라 로컬 아웃라이어와 글로벌 아웃라이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아웃라이어는 전체 범위에 봤을 때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글로벌 아웃라이어라고 말하고 주변 군집과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로컬 아웃라이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풋 데이터 타입에 따라 멀티 디멘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의 아웃라이어 또는 데이터 간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의 아웃라이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론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 방법론으로 데이터 레이블의 유무에 따라 지도학습 방법론, 반지도학습 방법론, 비지도학습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방법론이랑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 모두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통해 이상을 분류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정상과 불량 사이에 큰 데이터 임밸런스가 있어 이상 탐지 성능이 떨어지고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지도학습 방법론이랑 레이블이 된 정상의 데이터만 학습하여 정상 패턴의 바운더리를 학습한 후 다른 데이터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으로 사용할 경우 학습된 바운더리가 정상에 과적합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지도학습 방법론은 정상과 이상 모두 레이블이 필요 없는 경우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상이라는 가정을 통해 레이블이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PCA나 오토인코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저차원 벡터로 인코딩한 후 복원하는 것을 학습한 후 테스트 시 복원된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탐지 기법 중 고정적인 이상탐지 기법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김성범 교수님이나 강필성 교수님의 수업에서 다뤄지므로 간략하게 기법을 분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적인 이상탐지 탐지 기법은 해당 그래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상치를 탐지할 때 거리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 앙상블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론, 도메인을 기반하는 방법론, 그리고 복원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리 기반으로는 이웃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Nearest Neighbor 기반의 KNN 기법과 LOF 기법이 대표적입니다. KNN의 경우 K개의 이웃과의 거리를 계산하였을 때 거리값이 큰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고 LOF의 경우 주변 이웃과의 상대적 밀도를 고려하여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기법으로는 DB스캔과 옵틱스가 있는데 해당 기법은 이상치는 군집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군집을 형성한 후 군집에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앙상블 기법으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이 있는데 해당 기법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이므로 불량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 빠르게 붕괴하여 다른 데이터와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통계적 기법으로는 가우시언 분포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포를 근사했을 때 해당 분포에 대해 이상치가 낮은 확률을 가진다는 개념을 이용한 GMM 기법과 아르마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데이터를 예측한 값과 입력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이상치를 판단하는 리그레션 모델 또는 프리딕티브 모델 기법이 있습니다. 또한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여 바운더리를 형성한 후 영역 밖의 데이터는 이상으로 탐지하는 기법과 데이터의 차원 변환 후 산출되는 복원 오차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PCA를 이용한 이상탐지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for anomaly detection에서 다루고 있는 딥러닝 기반 이상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법은 고전적인 방법론에 비해 고차원의 데이터와 복잡한 데이터를 스케일 또는 데이터 특성을 추출하여 차원 축소가 가능하고
디스턴스 기법에 비해 빠른 인퍼런스가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의 시퀀스를 윈도우 사이즈를 적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론과 딥러닝 방법론의 차이로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목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차원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등 다양한 타입으로부터 릴레이션 러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어노멀리 디텍션 기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어노멀리 디텍션과 별개로 피처 익스트랙션에만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 후 어노멀리 스코어링하는 딥러닝 포 피처 익스트랙션 기법과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다이렉트로 산출하지는 않지만 리컨스트럭션 에러 또는 애노멀리 메저를 통해 계산값을 아웃풋으로 갖는 러닝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어노멀리티 기법. 세 번째로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로스 펑션으로 가져 데이터 특성을 추출하면서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어노멀리 스코어링 러닝 기법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법은 그림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여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러닝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너멀리티는 너멀리티 피처를 제너레이션하면서 학습하는 기법과 피처를 추출하면서 피처 추출에 디펜던트한 어노멀리 메저링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제너릭 너멀리티 피처 러닝은 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에 따라 오토 인코더 방법, 갱 기판 방법, 프리딕터블 모델링, 셀프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노멀리 메저 디펜던트 피처 러닝은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메저,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메저로 구분할 수 있고 엔드-투-엔드 어노멀리 스코어링 기법은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법을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각 기법들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탐지 딥러닝 기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오토인코더 기법입니다. 오토인코더 이상탐지란 언슈퍼바이즈드 기법으로 인풋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 잠재 벡터로 축소한 후 디코딩을 하여 원래 자기값과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대부분 데이터를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학습하므로 이상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학습된 잠재 벡터가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게 되므로 큰 복원 오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선정된 스레솔드보다 큰 값의 복원 오차를 갖는 경우 이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갱 기반 이상탐지입니다. 갱 기반 이상탐지는 랜덤 벡터로부터 제너레이트를 통해 페이크를 생성하고 정상이라고 가정한 실제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와 함께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터는 정상에 가까운 데이터를 도출하게 되므로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당 데이터를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오토인코더 기법, 갱 기반 기법에 적용된 비트겐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 기법은 제너레이터로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X' 데이터,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하고 해당 페이크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토인코더의 아웃풋 결과가 학습된 인풋에 가까운 데이터를 갖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토인코더의 경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없어 오버피팅이 되기 쉬운데 이러한 맹점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교화 역할을 하면서 해결해 줍니다. 이상탐지는 인퍼런스 시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아웃풋 결과와 인풋 차이를 통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트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랩실 졸업생인 서수환 연구원의 발표 영상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클래스 이상 탐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데이터의 피처 레프리젠테이션 바운더리를 학습하여 정상 영역 외의 데이터를 이상으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Deep SVDD가 있는데 Deep SVDD란 기존의 커널 베이스드 SVDD와 다르게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둘러싼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Deep SVDD 또한 저희 연구실 최희정 연구원의 발표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이상탐지 기법의 대표적인 모델인 DHM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기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상을 탐지합니다. 우선 정상값들은 하나 또는 몇 개의 군집에 모여 있고 이상값은 군집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있고 군집의 중심 또는 가장 가까운 것과의 거리가 짧으면 정상값으로 길면 이상값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대표적인 DHMM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GMM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M 기법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 가우시안 분포로 결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개별 데이터를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로 묶어주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때 EM 알고리즘을 통해 분포를 최적화하게 되는데 EM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expectation에서는 n개의 정규 분포를 랜덤하게 생성한 후 각 데이터의 각 정규 분포의 가능도를 계산하여 높은 확률을 갖는 분포의 데이터를 할당해 줍니다. 맥시머제이션에서 할당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맥시마이즈드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모평분과 모분산을 추정해 줍니다. 익스펙테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 즉 EM 과정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분포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수행한 후 최적화해 주는 기법을 GMM 기법이라고 합니다. DHM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MM은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압축 네트워크와 GMM을 이용한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차원의 레프리젠테이션 시 발생하는 필요 정보의 삭제 등의 문제를 레프리젠테이션과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모두 고려하여 저차원 공간에서 밀도를 추정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컴프레션 네트워크에서 압축된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 벡터와 복원 오차로부터 얻은 벡터를 도출하여 두 벡터를 컨캐트네이트하여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 넘겨줍니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저차원의 레프리젠테이션 피처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의 포인트가 각 분포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멤버십 프리딕션을 통해 GMM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미리 설정된 스레스홀드보다 에너지 펑션의 아웃풋이 크면 어노멀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기법 중 하나인 옴니 어노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법은 G넷과 P넷의 학습을 통해 데이터의 이상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모델 트레이닝식 모델 학습 시 학습된 모델과 POT 기법으로 자동 선택된 스레스홀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도 저희 연구실에 최희정 연구원의 발표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논문이 On Evaluation of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Series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탐지 관련하여 모델 평가 지표로 대체로 F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accuracy의 경우 정상의 데이터가 불량 대비 훨씬 많은 임밸런스 데이터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정상으로 탐지하고 고장을 탐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accuracy는 정상 데이터 비율만큼 큰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상 탐지에는 적절하지 못한 매트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이용하여 이상탐지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레솔드에 따라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고 해당 지표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프리시전과 리콜 또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표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어노멀리 디텍션과 어노멀리 다이그노시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텍션 내용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은 총 7개의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각 데이터 주기에 맞춰 윈도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각 데이터셋의 이상 구간의 타입인 채널의 상호 관계로 인해 발생한 크로스 채널 어노멀리보다는 정상 패턴과 다른 패턴을 보여 발생하는 템포럴 어노멀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템포럴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논문을 전개하였습니다. 제한된 방법론의 모듈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 모듈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시킨 후 재복원시키거나 예측하는 FM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복원된 값을 이용하여 복원 오차를 계산하거나 예측값을 통해 실제 값과의 차이로 에러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서 계산된 채널별 에러를 어노멀리 스코어를 변환시키는 F-트랜스 모델과 F-트랜스 모델에서 나오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모두 합하여 각 시점별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F-애그리게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듈은 스레솔드를 설정하여 어노멀리 스코어와 비교하여 이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F-스레솔드 모델이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 사용된 모델과 논문 어노멀리 스코어링 펑션과 스레솔드 기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본 여러 기법의 이상탐지 모델들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모델 아웃풋으로 가지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아웃풋으로 가지지 않고 에러만을 도출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스코어링 펑션을 적용하여 주었습니다. 스코어링 펑션과 스레솔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코어링 펑션은 딥러닝 모델에서 나온 예측 오차나 복원 오차를 이용하여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가우스-S 기법으로 트레이닝 에러를 이용하여 분포를 획득한 후 CDF 기법을 이용하여 트레인 에러 중 큰 값의 에러를 가지는 경우 높은 이상치 스코어를 갖도록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PDF를 사용하게 되면 트레인 에러가 아주 작은 경우에도 높은 이상치 값을 갖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CDF 값 기준으로 이상치로 환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상치 변화는 각 채널별 산출된 모든 채널의 이상치를 합하여 시점에 해당하는 이상치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우스 D 기법은 가우스 S가 전체 트레이닝 분포를 기준으로 스코어링한 스태틱 기법이었다면 각 윈도우 사이즈별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 이상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 기준으로 데이터가 변화되므로 변화 시에는 시계열에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원어멀리 스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우스 디케이는 여러 채널이 다른 시간에서 이상을 감지한 후 총 어노멀 스코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데 해당 기법을 통해 가우스 D의 가중치를 적용시켜 평활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스레솔드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레솔드 펑션으로 세 가지 펑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스트 F 스코어로 실험 시 가장 큰 F 스코어를 가졌을 때 스레솔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탑게이 기법으로 K개의 시점이 이상치로 레이블링 되어 있다면 해당 시점을 모두 이상치로 만드는 스레솔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레솔드의 경우 테스트셋의 이상치를 모두 알아야 하므로 스트리밍 시나리오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스레솔드이나 본 논문에서는 해당 스레솔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테일피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확률값에 대응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어노멀리 스코어가 엡실론보다 작을 때 이상을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스코어링 펑션은 확률값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이상값을 구하므로 엡실론에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 후 해당 값보다 큰 때를 이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시점 단위 F스코어는 사용하기 단순하나 실제 현업에서 시점 단위가 아닌 이벤트 단위의 이상 탐지에 시점 단위가 아닌 이벤트 단위의 이상 탐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니즈에 맞게 오픈 포인트 와이즈 F스코어를 변형한 포인트 어드저스티드 스코어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매트릭은 이상 구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이상으로 모델을 탐지하면 해당 구간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보고 F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트루스에서 두 개 구간에 6포인트의 이상이 발생하였고 모델은 위와 같이 이상치 스코어를 도출합니다. 이때 0.5를 스레솔드 기준으로 삼아 이상과 정상을 포인트 단위로 구분하면 포인트 와이즈 얼러트와 같은 분량을 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드저스트 얼러트의 경우 첫 번째 이상 구간에서 한 번 이상의 이상을 감지하였으므로 해당 구간을 모두 이상으로 레이블링하게 됩니다. 각 경우에 대해서 F스코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점 기반으로 분량으로 예측한 4개 중 2개가 true이므로 프리시전은 4분의 2가 되고 총 6개의 분량 시점에서 2개를 분량으로 예측하였으므로 6분의 2의 값을 리콜로 갖게 됩니다. 위 값으로 F스코어를 계산하면 0.4의 값이 나오고 동일한 방법으로 포인트 어드저스트 매트릭을 이용하여 F스코어를 계산하면 0.5 값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드저스트 얼러트의 경우 이벤트 구간 모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상을 탐지하면 이상으로 모든 시점을 보므로 이벤트 기간이 긴 경우 분류 성능이 낮더라도 높은 F스코어를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1 스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이상 탐지는 각 이상 구간에서 한 시점이라도 이상으로 탐지하면 폴스 파지티브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폴스 파지티브를 고려하는 프리시전은 시점 단위로 계산하고, 이상 구간을 잘 탐지하였는지의 지표인 리콜은 이벤트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리콜 계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이상 구간에서 한 번이라도 이상이 탐지되면 해당 구간을 이상으로 탐지하는 것으로 보아 트루 파지티브 이벤트가 한 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예측하지 못한 이상 구간은 폴스 네거티브 이벤트가 한 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아프 어드저스티드 얼러트 기법이 각 시점별로 F스코어를 계산한 것과 달리 해당 방법론은 리콜 계산 시 이벤트 건수 단위로 계산이 되므로 긴 기간의 이상 구간도 1로만 카운팅되므로 폴스 F스코어가 왜곡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 계산을 살펴보면 정확도는 예측된 4시점 중 2시점의 true인 것으로 계산되고, 리콜은 2개의 이벤트 중 한 건만 true로 판단한 것으로 산출되어 0.5라는 F스코어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각 매트릭에 대해 논문에서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라운드 트로스와 각 모델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Y1은 랜덤 레이블링 결과이고 Y2는 모든 시점을 불량으로 탐지한 경우, Y3부터 Y6는 이벤트 단위 재현율을 1 또는 0.5를 갖는 경우와 폴스 파지티브의 정도에 따라 레이블링한 결과입니다. 아이디어란 모델은 이벤트를 잘 구분하고 폴스 파지티브가 없어야 하므로 Y6에서 가장 높은 성능 지표가 나와야만 합니다. 각 결과를 살펴보면 랜덤한 레이블링과 올 파지티브에 대해서 모두 낮은 평가 결과를 가지고, Y3에 대해서는 낮은 트루 파지티브와 높은 폴스 파지티브를 갖는데도 FPA1은 다른 지표와 달리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5의 경우 이벤트 단위로 고장을 탐지하였고, 폴스 파지티브도 한 개의 시점만 있으므로 높은 성능 평가 결과값이 나와야 하나, 시점 기준으로 산출한 F1은 낮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아이디어한 Y6에 대해서 다른 지표들이 1의 값을 갖는 데 반해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FC1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인 Y1에서 Y3까지에 대해서는 낮은 값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나, 다소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는 Y4에서 Y6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RAD로 표기된 랜덤 레이블링이 된 모델 결과와 UA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FPA1은 랜덤의 높은 성능을 가진다고 평가함으로써 평가 지표로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및 결과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였고, 모델 실험 시 앞에서 살펴본 타케이 스레솔드를 적용하여 모델 실험 진행 후 FC1 스코어로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각 스코어링 펑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모델과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스태틱 스코어로 볼 수 있는 에러와 가우스 S는 낮은 성능을 보여준 반면, 다이나믹 스코어로 볼 수 있는 가우스 D와 가우스 DK는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별 결과입니다. 각 모델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각 개별 채널에 대해 모델 학습을 수행한 유니베리에이트 UA 풀리 커넥티드 A가 가장 높은 이상 탐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크로스 채널 애너멀리 구간을 갖지 않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에서는 기준 매트릭이 이벤트 단위 보장을 탐지하는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FC1이라는 매트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 스코어를 에러 기반으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이나믹 코어링을 통해 어노멀리 스코어로 변환한 후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시계열 기반 데이터에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템포럴 어노멀리가 주된 이상인 경우 해당 논문의 실험처럼 각 채널별 이상치를 산출한 후 합계한 후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우선 이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채널별 이상치를 산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론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외 동적 스코어와 F1 스코어는 실제 현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